우선 기본적으로 사각형 하나 그려주세요. 또 와이어프레임에 사각형 가운데 기준으로 중심의 고정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손으로 돼 있네. 100에 100짜리로 그려주세요. 자, 100에 100짜리 삼각형 그리셨죠? 자, 그리셨으면 자, 머신 정의. 자, 위쪽 상단에 머신, 밀링.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포스트는 이제 아마 끝날 때쯤 한번 하게 되는데 이제 판학인이라고 이거 다 돼 있는 거 아니면 기본값으로 돼 있는 거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기본값 판학인이라고 돼 있는 거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정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뭐 기본값으로 하셔도 됩니다. 웬만하면 돼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전에 수업을 했기 때문에 다 돼 있을 겁니다. 이제 기계의 형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밀링이면 오축이냐, 뭐 인덱스가 있냐, B로 나오냐, F660 뭐 VR 기계냐, 여러분들이 쓰는 장비를 선택을 해주시면 출력이 나갈 때 변화가 조금 오게 됩니다. 데이터로 변환을 할 때. 자, 오늘 나갈 가공 경로에 윤곽 가공을 나가겠죠. 윤곽 가공에 체인 지난주에 한번 하긴 했죠. 닫혀 있는 도형은 체인으로 선택을 할 때 화살표가 하나만 나와요. 그죠? 초록색 하나만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체인 처음에 내가 체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시작 방향 체인으로 시작을 하는데 내가 스타트를 처음에 찍는 도형이에서 시작 방향이 결정이 돼요. 그죠? 내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한 바퀴를 돌 것 같으면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중앙을 기준으로 아래쪽을 찍어야 진행 방향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니까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공구는 진행 방향의 좌측에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얘기 드린 게 외경은 시계 방향, 내경은 시계 반대 방향이다 라고 기억을 하면 무조건 하향 절삭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본은 무조건 하향이 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여기 중앙을 기준으로 첫 번째 시작 도형을 위를 찍게 되면 내측을 공구 진행 방향의 좌측에 쓰게 되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기준으로 나는 외곽으로 한번 돌 거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야.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아래쪽을 찍어주세요. 그럼 닫혀있는 도형이면 시작과 종료 위치가 같으면 화살표가 하나가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무시 다 하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고, 자, 공구에서 자, 가공 종류가 이제 가공 종류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윤곽, 포켓, 면, 슬롯, 못따기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고 이쪽에서 체인을 다시 잡아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여기까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서 바꿔주신다고 했고요. 옛날부터 사용하시던 분들은 자 공구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새 공구 생성. 시파이 엔드밀. 이따가 다시 만들어 보고 우선 그냥 평엔드밀만 선택을 하고 내용도 이것도 이따가 다 설명을 할 겁니다. 속성 마무리도 다 놔두고 우선 기본 상태로 끝내기만 눌러줄게요. 하나를 만들어서 다시 할 거니까. 여기서 전체적으로 다 기본값으로 놔둘 거고요. 따로 건들진 않을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도 이따가 다 할 거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놔둘 거고요. 왼쪽을 기준으로 진입해서 요거 꺼주세요. 요거
그 다음에 링크 파라메타에서 그냥 여기만 -5라고 넣어줄게요. 가공 깊이라는 것만. 이것도 다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V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돌아가는 걸 한번 본다고 했죠. 자, 검증 표시,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이라는 걸 보고 진행 방향에 좌측이 쓴다. 그죠? 내가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시작 방향을 먼저 결정이 되면 이렇게 돈다고 했죠. 하면 경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자, 요 아이콘 누르고 선택된 작업 경로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란색이 되어 있는 게 검증 표시, 검정색으로 나오는 게, 그 다음에 이거는 급속 이송 표시, 이건 공구 홀더 표시, 공구 표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만 켜놓으시면 됩니다. 확인하고 놓고 SSS 누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는데 보통 플레이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키보드 S를 누를 때마다 밑에 하단에 Z랑 XY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쪽을 확인하면서 가시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자, 만약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방향을 체인을 파라메타에서 자, 공구의 가공 종류에서 바꿀까요? 도형 체인 여기 있죠. 여기서 취소, 선택된 지금 걸려 있는 체인을 취소하고 제거하고 다시 걸을게요. 선택 체인 선택 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방향을 좀 진행 방향을 바꿔 볼게요. 이제 이해는 하시겠지만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해서 익숙해져야 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서 내 측으로 한 바퀴를 돌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찍는 도형은 이놈이 되고, 그죠? 내가 아래를 찍어야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찍고 한번 보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확인 한번 누르고 그대로 V 경로를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지, 네, 이렇게 돌아가죠. 자, 이제 내가 체인에서 위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확인 V. 이번엔 도형에서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내가 체인을 시계 방향으로 돌 거예요. 근데 내가 위를 찍었어. 그럼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돌 거예요. 내가 이 원하는 방향이 이게 아니야, 잘못 찍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냥 취소하고 다시 잡는 게 제일 빠르긴 해요. 근데 만약에 요 취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잡았어. 근데 아직 익숙치 않아. 요 화살표를 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서 이 방향 전환하는 키가 요거예요. 역방향. 시계 방향이 나오게 화살표를 맞춰주고, 내가 시작 위치가 여기가 되고 싶은데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요거 밑에 시작점을 옮길 수가 있죠. 바꾸 앞으로 뒤로, 네, 이런 식으로 위치를 맞춰줘요. 그런데 보통은 조금만 쓰게 되면 이 밑에 라인은 특별히 건들 일이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방향을 알기 때문에 딱 찍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실 거예요.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 보통 아이고 죄송합니다. 화면이 꺼졌네 정말.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봤어요. 확인 한번 다시 선택 취소.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쓸 일은 여러분들은 링크하고 진입 뽑기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쓰실 일은 없어요. 다이나믹이라고 시작하는 위치를 내가 포인트를 잡고 내가 이 화살표가 나오죠. 시작 위치를 이렇게 찍어줄 수 있는 거야. 시작 위치가 여기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요건 진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들어갈 때 나가는 거리 빠지는 거리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링크에다가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쓸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선반 같은 경우에 대략 안전 때문에 조금 더 뺄 경우도 있고 시작이실 중간에 시작할 경우도 있고 뭐 그럴 경우 때문에 좀 쓰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요거는 쓰실 일은 없지만 그래도 옮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내가 찍은 위치로 가게 되죠. 자, 이따가 솔리드로도 체인을 한번 걸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체인에 들어가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이번엔 부분 체인이에요. 대충 개념만 알고 넘어갈게요. 부분 체인. 그 다음에 요거는 포켓이랑 뭐 글자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 자, 부분 체인이에요. 부분 체인. 부분 체인은 시작과 종료 위치를 선택을 해서 시작과 종료 위치만 선택을 해서 중간을 연결하는 거예요. 시작 부분 체인을 누르고 내가 스타트 위치, 자,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종료가 되겠다. 근데 이게 사각형이다 보니 연결이 다 위로도 아래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얘도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중간을 보고 화살표가 결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요렇게 내측으로 요렇게 돌 것 같으면 위쪽, 바깥쪽으로 돌 것 같으면 아래쪽을 처음에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부분 체인, 자, 여기 이렇게 돌 거니까 화살표, 그럼 시작과 종료가 나오죠. 여기서부터 다음 구간, 내가 이게 연결하는 중간을 무시하고 다음 도착하는 구간을 찍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연히 여기서 부분 체인을 걸고 여기서 끝 라인을 조절도 할 수가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으면 이 뒤쪽에서 이건 이제 닫혀버렸으니까 바꾸고 안 되고. 선택 취소. 다시 한번. 이번엔 선택 취소하고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까지 내측으로 돌 거야. 내측으로. 그럼 첫 번째 찍는 도형의 위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자, 연결이 되어 있는 놈은 시작과 종료에 빨간 화살표가 딱 나와야 돼요. 시작과 종료에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 취소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번엔 부분 체인에 대기가 걸려있는 상태. 지금 원래 대기가 안 걸려있는데 대기가 걸려있는 상태는, 원래 대기가 걸려있지 않으면 내가 선택을 하나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종료를 여기라고 체인을 체크를 하면 걔가 단독으로 하나, 그 다음에 단독으로 하나, 체인이 숫자가 늘어나요. 근데 대기를 걸어 놓으면, 대기를 풀기 전까지, 자, 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대기를 걸어 놓으면 부분 체인일 때요. 자, 여기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원래 이걸 대기를 안 걸었으면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세 개가 나오는 건데, 지금 내가 클릭을 할 때마다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과 종료가. 자, 그 다음에 뭐 우선 하면서 할 거니까 우선은 점체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점체인. 점은 내가 시작하고자 하는 위치에 점을 찍거나 내가 처음에 거기를 들렸다 와야 되거나 뭐 우리가 이제 윤곽 안쪽에 있는 옵션들 중에 이 점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흔하게 사용을 하는 게, 내가 구멍을 하나 뚫고 그 점으로 진입을 하고 그 점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드릴로 하나 뚫고 라핑으로 떨어뜨린다든가 뭐 그럴 때가, 내가 특수하게 꼭 거기로 진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점을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이거 나가고 할까요? 나가고, 자,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 여기다가 12파이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볼게. 12파이.
여유 있게 뺄게요. 원래는 뭐 C 파이로 뚫었다 그러면 한 7mm, 8mm 정도만 떨어지면 되는데 얘를 놓고 자 얘를 선택을 하고요. 이동 평행 이동 아이콘 클릭하세요. 평행 이동 아이콘 클릭하세요.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6mm 마이너스 6mm가 아니라 10mm 정도 떨어질게요. 이동.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이나믹으로 잡던 거 잘 봐요. 여기서 내가 왜 가운데다가 도형의 중심에다가 그리게 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리드인 진입과 복귀를 알게 되는데 진입 복귀에서 가운데다가 대충 그리게 되면 스타트 위치가 여기로 잡게 화살표가 이게 체인을 잡게 되면 시작 위치가 여기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코너에서 내가 구멍을 뚫어서 라핑이 들어가 그럼 힘을 이렇게 진입을 하면 여기 힘을 받잖아요. 양쪽에 힘을 받겠죠. 들어가는 구간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입 위치를 구멍이 뚫은 지점에 가깝게 잡아야 되는데 보통 옵션에 내가 도형을 끊어주던가 다이나믹으로 위치를 바꿔주던가 안 하면 보통 첫 번째 진입 도형의 중심으로 지나가는 옵션이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도형을 가운데다 그려놓고 얘를 내렸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죠. 시작 위치를.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자, 점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점을 가운데 홀의 중심 찍어주고요. 십자가가 생기죠. 그 다음에 체인이 들어갈 거예요. 체인. 그리고 첫 번째 잡는 도형에 내경을 팔 거니까 여기를 찍겠죠. 이렇게 찍겠죠. 그리고 V를 눌러갈 거예요. 자, 여기서는 리드인을 살짝 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우선 옵션을 보도록 하죠. 확인하고 파라메타에 잠깐 들어가. 이걸 재생성만 눌러보면 점과 상관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이렇게 가고 말아요. 그죠? 여기 점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점 체인이 있으니까 이 위치로 갔다 내려가죠. 내려가서 여기서 그냥 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파라메타에서 다른 거 안 건들고 안 배웠습니다. 진입 복귀 창에 이거 활성화 다 이거는 나중에 배울 거니까 끄고 진입과 복귀를 끄고 활성화 해야 되네. 활성화하고 0 여기를 0으로 맞춰주세요. 0, 0 하고 여기 동일하게. 이거 이따가 중요하니까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동일하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진입점 사용, 복귀점 사용. 그 다음에 닫힌 요소 진입점 내가 점을 찍은 곳으로 들어와서 점을 찍은 곳으로 나가겠다라는 옵션을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위에 닫힌 요소 중간점 진입 복귀. 첫 번째 잡은 이거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웠으니까 이해하시고 첫 번째 잡은 도형의 중심으로 진입을 처음부터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중심부터 시작을 하겠다. 자, 요거 뺄게요. 오버랩 안 배웠으니까 0 하고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화면을 돌려볼게요. 점을 찍은 대로 내려가 가공을 하고 절삭을 끝낸 후에 다시 점을 찍은 대로 돌아오게 돼 있죠. 뭐 이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진입점, 복귀점. 뭐 포켓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포켓에서 시작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할 때 윤곽에서 진입점, 체인점, 진입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점 체인 했고 윈도우 우리 글씨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윈도우에다 자 윈도우로 한번 해볼게요. 가공 경로 창에 와이어프레임 창에
문자 생성이라는 옵션을 들어가 보세요. 와이어프레임에서 문자 생성. 문자 생성에다가 영문으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써도 됩니다. 폰트는 이 와캠 설치하면 이 폰트 들어올 거야. 이제 24부터인가 그러고 뭔가 25부터 OLF 그러면 한글도 되고 뭐 영문도 돼요. 영문으로 캠 마스터 캠이라고 쓰고 높이를 10mm 정도 할게요. 10mm 정도 해서 내가 높이를 10이라고 놓고 여기다 한번 그냥 콕 찍어줄게요. 간격을 좀 더 띄울까요? 간격을 그냥 한 3mm 이렇게만 떨어뜨릴게요. V 자 여기에서 가공 경로 윤곽 가공 들어갈게요.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윈도우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윈도우 우리가 배웠죠? 박스 안에 들어오는 그죠? 이렇게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뭐라고 아무것도 안 나와. 대략적인 시작 위치 글자를 보셔야 돼요. 대략적인 시작 위치를 선택하세요. 그럼 내가 포인트를 여기를 찍으면 여기서부터 체인이 걸려 나가고 순서가 내가 여기를 대략 찍으면 여기서부터 체인이 스타트가 돼요. 시작하는 위치 내가 여기를 찍어 볼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대충 다시 선택 취소 잘못 누른 것 같아. 이렇게 마스터 다 누를게요. 누르고 여기 한번 이것도 윈도우일 때는 내측인지 우리가 선택할 창에서 배웠잖아요. 여기에 있는 옵션이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교차가 되든지 하고 V를 눌러볼게요. 자 공구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왜냐면 새 공구 생성 평행드밀 그냥 한 1파이 정도만 할게요. 0.5파이 0.5라고만 여기다가 0.5라고만 넣어주세요. 보랜드밀이나 원래 보랜드밀이나 NC나 뭐 이런 걸로 파겠죠. 다 무시하고 끝내기. 자 여기에서 옵션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따 배울 건데 얘가 이제 글자를 파게 되면 상하향으로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중앙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다 무시하고 절삭 파라메타에서 여기에 컴퓨터로 되어 있는 걸 안함으로 고정해. 절삭 파라메타에서 안함으로 안함 중앙으로 갈 거다. 안함 진입 복귀 꺼주세요. 왜냐면 이제 더 넘어가니까 링크가 있으면 하고 마이너스 뭐 0.5, 0.2, 1mm만 넣어볼게요. 링크 파라메타에서 마이너스 1 넣어주세요. 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노란색은 급속 이송, 파란색은 절삭이에요. 검증 표시는 평면인 구간만 이 검정색으로 표기가 돼요. 오른쪽 곁은 평면.
이렇게 되겠죠? 솔직히 이제 마캠에서는 이 경로도 이 검정 표시를 이 사진 도형으로 저장이라고 누르면 우리가 이제 이 툴패스 어디 갔냐? 여기 라인을 지나간 걸 이 그림 도형으로 저장을 누르면 이게 컵으로 저장이 돼요. 도형으로. 그래서 이제 백으로 가거나 뭐 이걸 쓰실 때가 있을 때는 저장을 한번 눌러주셔서 얘가 도형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2번. 레벨 다시 들어가고 나오네. 2번 눌러보면 2번에 이게 도형으로 저장이 될 거예요. 아이고 공구가 들어갔네. 지금 잘못 눌렀어요. 잠시만요. 하도 오래간만에 눌러서 다시요. 이게 지금 공구를 저장한 거고 요거를 저장하면 2번에다가 저장을 해볼게요. 보면 아이고 경로를 안 빠고 들어갔네. 다시 들어갈게요. 이걸 쫙 간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눌러주시면 3D 같은 경우에 저장을 누르면 V 눌러놓으면 이제 이게 도형이 됐죠. 그죠? 도형이 됐잖아요. 이 가공 경로가 다 도형으로 나가서 필요한 것들은 지우고 내가 다시 뭘 쓴다, 체인을 잡는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3D 같은 형태를 라인을 갖다가 쓸 수도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들이 잘 쓰지는 않으실 거예요. 언젠가 필요할 때는 있지만 굳이 이렇게 도형으로 저장을 할 수도 있다. 자, 다요. 다 공구랑 뭐 이렇게 라인 뭐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다 저장이 됐죠. 도형으로.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시 한번요. 레벨 이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레벨에 1번에만 다시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공 경로 창에 체인을 다시 가볼게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윈도우로 이번에는 다각형으로 눌러보고 다각형 여러분들 그냥 별거 아니죠? 이렇게 범위를 내 마음대로 하고 엔터를 한번 쳐주면 시작 위치 여기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일 수가 있겠죠. 다각형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선택 취소. 자, 이제 보통 윈도우랑 다각형. 근데 윈도우와 다각형에서는 여러분들이 글자를 사용을 하거나 포켓을 잡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방향을 윤곽에서는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향, 하향, 체인의 시작 방향이 존재하기 때문에 윤곽에서는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보통 글자나 윈도우 포켓이나 영역 범위를 잡아줄 때 뭐 이럴 때 사용을 합니다. 포켓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선택 취소. 그 다음에 우선 나가보고 벡터 한번 해보고 할까요? 벡터하고 영역을 한번 해볼게요. 이건 자, 벡터 싱글은 뭐 하나씩 잡는 거고 벡터는 뭐 그냥 이렇게 이거 빼고 갔다가 한 이만큼 내가 이렇게만 잡을 거야 하고 엔터. 그죠? 거기 이제 지나가는 애들 라인에 걸리는 애들 이렇게 잡아야 될 때 하는 게 벡터입니다. 자, 우선 나가보고요. 여기다가 체인만 볼 거니까 벡터를 자 사각형 그리기에 중심에 고정하지 마시고요. 요렇게 하나 걸어볼게요.
지금은 뭐 내용을 파악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계속 가공하다 보면 뜨는 것들을 보통 주로 위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제 파일을 계속 할 거니까. 갑니다. 가공 경로창에서 자 여기서 도형을 그냥 도형에서 들어갈게요. 도형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마우스 오른쪽 버튼, 전체 다시. 자 영역으로 갈게요. 자 영역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안의 위치를 포함한 안에 있는 도형을 포함한 경계의 도형까지 체인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포켓일 때 가공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 그냥 글자를 잡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공간을 찍으면 얘와 이 안에 들어간 글자까지 체인이 잡히게 돼요. 근데 보통 포켓에 사용을 하지만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 빈 공간을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외곽과 안쪽 이 안에 허용되는 포켓 체인이 잡히겠죠? 확인. 재생성을 눌러보면 이렇게 됩니다. 얘와 그렇죠.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찍으면 경계가 이거하고 이 글자밖에 없으니까 이 테두리와 이 글자가 나오겠죠. 전체 다시, 마우스 오른쪽 전체 다시 하고 영역에서 가운데 빈 공간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선택해서 필요 없는 것들, 외곽 뭐 필요 없는 것들은 지울 수도 있죠. 하나하나 선택하고 딜리트 누르면 되니까. 지금 이 큰 외곽이면 맨 앞에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삭제를 누르셔도 돼요. 확인 한번 누르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그냥 빈 공간을 눌러주면 돼요. 포켓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포켓 가공을 하게 되면 무조건 경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빈 공간을 딱 눌러주면 거기를 가공하겠다요. 왜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자 가공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한 김에 옵션을 밑에 볼게요. 확인. 자, 내가 사각형을 여러 개를 그릴 거예요. 여기서 사각형 그리기, 중심에다가 50에 50짜리 사각형을 고정을 해 놓을게요. 고정. R도 넣을까요? R도 그냥 5R을 넣어줄게요. 5R은 너무 작겠다. 한 18 쓸 거니까 10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6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6. 하고 몇 개를 찍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하고 여기도 체인을 돌려보고 40도 엔터. 이렇게 하고 50도 뭐 이렇게 해서 각도를 마음대로 돌려봤어요. 뭐 장공이라든가 뭐 동일한 패턴이 여러 개가 이제 장공 사이즈가 똑같은데 패턴이 여러 개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체인을 잡을 때 여러 개를 하나하나 클릭을 시작 위치를 잡기가 힘드니까 이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 길이가 동일하고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방향하고 상관없이 체인을 한꺼번에 다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가공 경로 윤곽 가공 체인을 가고 여기에다가 내가 기준이 되는 도형을 예를 쓸 거예요. 첫 번째 내가 내측이니까 그냥 이렇게 가공을 한 바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기준으로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위쪽을 찍을 거예요. 그래 내경을 가공하겠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잡는 도형의 위쪽을 찍을 거예요. 내측을 가공을 할 겁니다. 그죠? 얘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형상 체인이라는 거에 옵션이 있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형상 체인이라는 걸 한번 클릭만 하면 이렇게 동일한 사이즈의 길이를 가지고 동일한 거리를 가진 형태들은 한꺼번에 이렇게 체인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V를 누르면 확정을 하고 또 체인을 잡는 거예요. 다른 게 여러 개가 추가가 있으면 종료를 하고 또 다른 하고 마찬가지로 체인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고 자 우리는 이게 잡았어요. 이거 확인을 한번 누르면 자, 형상 체인을 잡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체인 정렬을 한번 해줘야 돼요. 순서가 내 맘에 안 들어요. 자, 확인 한번 눌러보고 다 똑같이 놓고 왼쪽 컴퓨터 -5 넣을게요. 자, 형상 체인 자동으로 체인의 형태를 잡았기 때문에 순서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멀리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든가 왔다 갔다 한다든가 라고 해요. 그럴 때는 확인을 한번 눌러 놓고 경로를 보면 내가 지금 이쁘게 갈 수도 있지만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죠. 검정 표시 사이즈가 티가 안 나서 별로 안 나네요. 50이 50이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0.5파이라고 그렇구나. 자, 공구를 10파이로 바꿔줄게요. 0.5파이라 티가 안 나. 자, 이렇게 바꿔놓고 자 여기서 이렇게 체인을 걸었잖아요. 자, 걸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패턴이 마음에 안 들어. 패턴은 우리가 이제 드릴 사이클 80일이나 홀 가공할 때 나오긴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체인에 들어가 마우스 이건 이제 얘 위치를 바꿔줘. 위에 아래로 뭐 정렬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뭐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 중간에다가 체인을 추가할 거냐 아니면 얘를 끌어올릴 거냐. 이거는 왜 근데 굳이 건들 필요는 없고 여기서 우측 버튼 순서를 정렬 옵션 빈 공간에 놓고 정렬 옵션 마우스 여기 들어가면 우측 버튼 빈 공간에 놓고 정렬 옵션 여기서 패턴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패턴을 뭐 크로스 정렬. 자, 우리가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이 패턴이나 얘가 제일 많이 써. 이게 뭐냐면 한 번 가공하고 다음까지 제일 가까운 데로 이동을 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가공을 하고 다음으로 움직이는 거리가 다음 가공할 거리에 제일 짧은 애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걸 많이들 써요. 얘를 누르고 V를 누르면 시작 위치를 잡으라고 들 거예요. 여기를 점에서 점으로라고 되어 있는 옵션을 누르고 V를 누르면 자 한번 V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재생성을 눌러보면 제일 가까운 위치로 가게 됩니다. 여기 갔겠죠. 여기가 더 가까우니까 여기하고 여기 올라오고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형 체인을 잡고 난 후에는 정렬을 한번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아직 뭐 우리가 이제 생소하니까 가공을 하고 나중에 또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도형 요소 여기 옵션에 보면 우리가 잠깐만요. 저만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 여기도 기준 도형을 잡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기준을
사이즈가 같은데 깊이가 틀릴 수도 있고, 예? 뭐 도형이 내가 여기만 뭐 단이 뭐 틀리다든가 할 때 분리를 먼저 해놓는 거예요. 난 여기는 좀 깊이가 요만큼만 내가 빨간색으로 바꿔 넣을게요. 미리 색깔을 변경을 한 후에 빨간색만 잡아도 되지만, 그냥 예를 들어 레벨이 틀리게 한다든가 형태를 틀리게 한다든가 구분을 여러분들이 레이어층을 놔둔다든가 한 다음에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기준에 빨간색만 잡을 거니까 빨간색이 되는 도형을 하나 잡고 여기서 옵션을 하고, 여기요, 여기 옵션에 들어가 여기서 색깔을 내가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여기를 누르고 색깔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 여기 항상 기준 도형이라고 돼 있는 데를 클릭을 하고 얘를 찍어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색깔이 바뀌죠. 선의 형태와 레벨이 레벨 1번이고, 이제 내가 지금 찍은 도형이 빨간색이고 선 두께가 선 형태가 실선이고 두께랑 이 기본 형태고 레벨 1번에 있는 애들만 잡겠다라고 체크가 됐어요. 그리고 나가고 형상 체인을 잡으면,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다시 한번 할게요. 선택 취소. 매칭이 안 됐나 보다. 속성 매칭을 누르고 매칭을 누를게요. 기준 도형 선택 하고 누르면 이렇게 잡히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옵션에서 제가 이거를 아까 끄고 나왔는데, 자 옵션에서 요거를 체크를 하고 기준 도형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요거 체크 안 되면 뭐 매칭이 안 하네요. 요걸 체크를 하고. 하고 이렇게 찍어주고 하면 됩니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내가 뭐 레벨을 깊이가 다른 형태, 사이즈와 형태가 똑같은데 뭐 단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내려간다든가 뭐 이럴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색상에 구분을 해주고 하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네네. 전체 다시 해서, 자 옵션에서 먼저 선택을 해도 돼요. 옵션에서 여기 형상 체인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선택을 하고, 나는 속성 매치를 활성화를 한 후에 기준 도형, 이번에는 이제 초록색만 잡아볼게요. 기준 도형을 선택을 하고 얘를 기준이 되는 도형의 형태를 선택을 하면 레벨과 색상과 선 두께라든가 뭐 이런 게 따라가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기준이 되는 도형이고 여기가 활성화가 돼 있으셔야 되고, 확인을 누르고 체인을 하나 잡고 그리고 형상 체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 한번 잡고 따로 빠진 게 있어 추가를 할 때는 뭐 다른 형태, 그러니까 다른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잡았는데 또 추가를 하겠다 그러면 요걸 한번 누르고 체인 종료 누르고 여기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그죠?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럼 얘까지 포함을 해서 이렇게 잡히겠죠.